반갑습니다. 당신의 수능 웨이메이커 칸 선생입니다. 자, 하루 늦은 9월 총평 시작해 볼게요. 시험이 쉬웠대. 그쵸? 시험이 쉬웠대. 그래서 많이 올라갈 거래. 근데 정확하게 2년 전에도 딱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6월 난이도가 어려웠고 9월이 좀 쉬워졌죠. 수능은요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자, 결국 6월, 9월의 정반 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 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넌 방심할 거야. 난 너를 믿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딱 잘 듣고 요것만 점검하라고. 방심할 거니까 이것만 점검하고 그 다음에 방심하시라고. 됐니? 자, 들어가 볼게. 실질적으로 6평과 9평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6월에는 미친 문제들이 2개, 15% 이하니까 오지 선다면 찍어도 20%인데 그 이하니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2개나 있었고 거의 찍는 거나 다름없는 문제가 4문제, 총 6문제 정도가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단 1개도 없어요.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34번이 31%니까 괜찮았다고. 자, 그러면 그냥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냐면 6월과 9월을 합쳐서 수능 난이도가 정해져. 그리고 대략 요 중간 정도로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면 대략 요 정도에서 절반 정도가 또 넘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내가 이번에 100점이 아니라 3개를 틀려서 91점으로 만약에 1등급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3개 들어오면 바로 2등급으로 시작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94점이요. 2개 뭐 했어요. 상관없죠. 3개 들어오면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그러니까 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맞기는 한데 진짜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정확하고 쉽고 명쾌하게 풀어낸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된다고. 내가 만약에 이번에 1등급을 받았지만 솔직히 34번이 어려워서 틀렸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34번을 맞추긴 했는데 좀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위험한 겁니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내 말이 뭐 그렇게까지 억지는 아니잖아. 그쵸? 자, 그래서 딱 하나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쉬워졌어요. 맞아. 객관적으로도 그래. 근데 정말로 쉬웠니? 라고 하는 거야. 정말 쉬웠니? 딱 한 문제만 볼까요? 정말로 이 34번 빈칸 이번에 오답률 1위 정말 쉽게 잘 풀었니? 라고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자, 빈칸 어떻게 풀어야 돼? 빈칸 있는 문장부터 읽으라고. 그쵸? 근데 벗이 있어.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내용과 요 파트와 얘는 상반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하시고 얘를 읽으면 2개가 대비돼서 답이 보일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근거는 어디에? 뒷부분에서 그걸 뒷받침해서 확인하면 끝이라고. 내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 실제로 그렇게 풀 수 있었고 굳이 앞부분에 읽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로 내가 잘 읽고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야. 자, 일단은 빈칸 문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의 글은 기록한다고요. 엄청난 정확도로 이걸 기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뭔데? 이거랑 반대되는 얘기를 기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앞부분을 읽어봤어. 그랬더니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환상이래요. 대부분의 시간에 이 루소라는 사람은 소망했다고 열정적으로 그렇지 않기를. 그럼 그렇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문장을 받아오는 상황이니까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환상이 아니기를 바랬다고. 그럼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환상이 아니기를 바랬다는 건 자급자족이 가능하길 바랬겠죠. 로빈슨 크루소를 보자마자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은 혼자서 무인도에서 생활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도 있지만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그의 아끼는 책이었는데 그는 소망했다는 거죠. 자유로워지기를. 뭐로부터? 고통과 불확실성들로부터. 무엇에? 사회적인 삶에. 그러면 이 부분을 딱 읽었을 때 우리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은 개인, 혼자인 것과 뭘 비교하냐면 사회적인 것을 비교하는데 뭘 더 선호한다를 알 수 있어요? 개인을 더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쵸? 이 사람은 개인을 더 선호하는 거야. 자급자족 하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 벗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갈 말은 이 사람은 개인을 더 선호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가?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회적인 부분이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겠니? 그쵸?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읽어내는지 확인하시라고. 그런 다음에 뒷부분으로 붙이는 거야. 우리의 가장 달콤한 존재는
밑줄 상대적이고 집합적이래. 이게 뭐야? 사회적이죠. 붙었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의 진짜 자아는 온전하게 우리 안에만 있지는 않다요. 그럼 우리 안에, 개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밖에 있으니까 역시 뭐다? 사회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누가 뭐래도 앞부분 뒷부분 다 더해봐도 결국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플러스로 잡을 수밖에 없다가 보였어야 된다고. 이해됐니?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었어야 돼. 이 부분 읽고 나서. 봐봐.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나서 보세요. 선지를 갔어. 너네가 이제 선지를 가는데 그럼 여기서 뭘 찾았어야 돼? 사회적인 것이 좋다라는 게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근데 진짜 보여서 답을 골랐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정답 몇 번? 3번. The shaping of the individual. 개인의 형성인데 뭐에 의해서? 그의 감정적인 애착에 의해서요. 이게 왜 사회적이야? 설명돼? 가능하냐고. 이게 가능했는지 확인하시라고. 그래야 정말 잘 쉽게 읽은 거 아니야? 진짜 쉬워지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생각해 보자고. 사회적인 거 잘 모르겠는데? 근데 딱 뒤를 읽었어. 뒤를 어쨌든 다 읽었더니 여기 PT라는 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것은 친절함이래. 밑줄. 친절함. 루소는 그것을 어떤 범위 안에서 분석을 했냐면 PT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번역해? PT. 불쌍히 여기는 거죠. 됐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조금 더 훨씬 더 공감에 가깝대. 친절함, 불쌍함, 공감 뭐 이런 거야. 그런 것이 집합적 존재의 아주 핵심적인 열쇠하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친절 뭐 이런 거 쓰진 않겠지만 실제로는 공감 뭐 이런 거야. 그럼 이거랑 맞는 걸 찾아야지 라고 했더니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게 공교롭게도 어떤 단어 하나밖에 없었냐면 이모셔널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이거밖에 안 된다 라고 해서 3번을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6월 이후에 6평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정말로 열심히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선지 분석을 통해서 푸는 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6평 때는 선지가 진짜 어려웠거든? 근데 9평은 선지가 쉬웠다고.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회가 중요하다라고 했고 여기 뭐 감정적인 게 있어. 그러니까 그나마 가능한 게 3번밖에 없는 거야. 저게 왜 사회적인지 사실 잘 몰라. 근데 뭐가 되냐? 1번 철학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가 없다고. 2번 자급자족에 대한 발전이요. 문학 작품의 일을 통해서 아니죠. 4번 The making of the self-reliant man. 자기를 의존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노력을. 그러니까 개인이잖아. 그러니까 반대보기. 오케이. 그다음에 the difficulty of trusting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게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대. 그래서 이것도 반대보기. 이렇게 지을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6평 이후에 그래 나름대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오른 거잖아 우리가. 그걸 내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고. 근데 6평에 비하면 선지가 형편없이 쉬웠다니까. 그래서 난 좀 아쉽다고. 6월보다 난이도가 쉬워진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선지가 6평만큼 까다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그대로 까다로웠다.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수능날 선지가 이거보다 어려워질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방향을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를 정말 잘 지어낼 수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가셔야 된다. 두 번째, 정말로 내가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이게 왜 저건지를 붙이는 연습도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되게 간단한 얘기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읽었어야 진짜 잘 읽은 거야. 잘 봐. 여기에서 얘기하는 친절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공감, 아니면 뭐 불쌍함,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예요? 친절하다는 게 혼자 친절할 수 있니? 공감을 혼자 할 수 있어? 이 친절함이나 공감이나 이런 건 결국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회로 들어가는 거라고. 사회적인 생활로. 같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선지에서 뭐냐면 감정적인 애착이잖아. 감정적인 애착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이게 사회적인 거였다고. 이 정도의 읽기 능력이 없었으면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든 성적이 많이 올랐든 여러분들 여기서 만족하시면 무조건 망합니다. 알겠죠? 잘 기억해. 이 정도의 읽기 능력이 안 되는데 어영부영 맞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좋아. 그렇게 맞아도 돼. 왜냐면 계속 얘기하잖아. 오답 지워서 맞춘 거 잘했다니까? 근데 수능날은 이거보다 어려워질 건데 그냥 이렇게 해서 잘 나왔다고 여기서 여러분의 공부가 끝나버리는 순간
점수는 떨어지는 것밖에 안 남은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계속 더 연습을 해야 돼. 아, 내 본성은 뭐라 그래? 영어는 이제 됐어. 근데 국어 수학은 아직 안 돼. 더 해야 돼. 맞아. 네 본성이 맞고 그게 객관적으로도 맞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영어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내가 여기서 멈춰 있으면 더 떨어질 거라고. 하기 싫고 힘들고 마음이 많이 안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끌어올려 놔야 수능날도 여러분들이 원했던 기대했던 등급을 맞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그걸 점검하는 기준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객관적으로 별로 어렵진 않았어. 근데 정말로 내가 쉽게 풀었는지 확인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 조금씩 문제 풀이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점검해보세요. 같이 점검해보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남은 시간 동안 70일 동안 이제 열심히 끌어올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감을 잃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영어에서요. 6월에 제일 중요했던 트렌드는 무엇이었냐면 6월에는 지문 난이도가 많이 평이해졌다. but 선지 난이도가 극악이었다 였어요. 근데 9월에는 어떤 것이었냐면 지문은 세임이야 사실. 그렇게까지 더 쉬워지지도 않았고 더 많이 어려워지지도 않았겠죠. 근데 선지 난이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이 올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역으로 6월달 기준으로 올라갈 걸 예상을 하시고 선지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일이라고. 왜냐면 나 이번에 선지를 잘 풀었거든. 오답 딱딱딱딱 느낌 아닌데 지워서 풀었다고. 근데 분석을 더 하래. 하기 싫죠. 근데 그걸 꺾으셔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그런 다음에 지문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별로 강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6월과 9월 둘 다 지문은 나름 평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 올려드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정말 평이하게 읽었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가 미친듯이 빡센 문장이 나왔는데 다음 거 읽고 대충 느낌 잡은 거였으면 수능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정말 해석이 잘 됐는지 정말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됐는지도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를 파악하시고 남은 부분들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이제부터는 무슨 싸움? 누가 끝까지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이제부터 안 한다고. 안 해. 너무나 많은 경험치들로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거를 꺾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아무리 말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드릴 테니까 점검해 보시면서 파악하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알겠니? 저는 이번에 점수가 안 났는데 그럼 미친 듯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좀 논외로 하고 그런 친구들은 그냥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을 쭉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점수가 좀 올랐다라고 해서 아무리 그러기 싫어도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해이해지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잘 봤으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본 게임은 수능이잖아요. 여기서 무너지는 케이스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잘했고 또 중간중간에 성과가 있었는데 막판에 가서 마지막에 흐트러져서 망하는 케이스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찍은 영상이고 끝까지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죠? 너무 감사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도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채워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할 테니까 드디어 어떻게 하자. 끝까지 합시다. 알겠죠? 이 말이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너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로 9월의 총평을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하루 늦은 총평이었지만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이미 또 회복을 잘 하신 다음에 달려가야 되는 시점이겠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마음은 잊어버리시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신 다음에 달려가시면 되는 거니까 영어에서만큼은 또 저랑 같이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